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안에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10분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일찍 들어가냐 그러니까요. 의문이실 텐데 오늘 그 제목에도 저희가 써놨던 대로 신입 기자 특집을 마련을 했거든요. 무려 10명의 신입 기자가 10명의 신입 네. 기자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특별히 10분을 더 늘렸습니다. 네. 10명을 좀
짜게 나누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작년 2월쯤에 신입 기자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슷한 포맷과 비슷한 질문과 함께 이제 신입 기자들의 포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10명의 신입 기자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자들이 지금 우리 준비하고 MBC 보도국을 있을지. 빛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신청곡은 빙빙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소코도모의 회전 목마, 자이언티와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쇼미의 미션 곡이었죠. 그러니까요. 요즘 저 이거 굉장히 즐겨서 듣고 있는 노래인데 네. 신청곡으로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나님, 바텀 소년단님이 신고식 하는 날이군요. 이러셨어요. 네. 스카이어드님이 신입 기자들하고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하셨고, 이사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총 10분의 기자분 출연 릴레이식으로 합니다 하셨어요. 네. 코코둥전님 뭐 하다가 자다 깨셨나요? 그래도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 이사나님이 작년 2월 8일이라고 날짜까지 오. 기억을 하시네요. 그때가 140회 정도 됐을 때예요. 오. 저도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혹시 오늘 출연하시는 신입 기자분들이 보셨을까요? 미리 본 분도 있더라고요. 본 분도 네, 계시고. 네.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지는 미리 짐작을 하고 계시겠죠.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동기들끼리 좀 모아놓고 그러니까요. 해도 좋은데 네.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종이 출연했어요. 예. 저번에 썼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 제가 찾아냈습니다. 따님의 협찬이요? 네네. 아주 귀여운 벨이 네, 또 등장했어요. 5분마다 울릴 예정입니다. 네.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10분 먼저 뵈니 반가움도 더 이르게 더 가득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잘 시청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50분이 이미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마지막 기자까지 5분을 하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나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실시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고 콕콕 질문도 집어서? 바로 네.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신입 기자 만나러 가죠. 출발합니다. 네, 타이머는 시작이 됐고요. 네. 5분이 시작됐어요. 네. 네. 첫 번째 신입 기자입니다. 김정우 기자죠. 네, 네. 자기소개 어서 오십시오. 먼저. 네. 네, 프리한 뉴스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신입 수습 기자 김정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등포, 관악, 인천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요? 또박또박? 굉장히 떨립니다. 아직 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티가 안 나긴 하네요, 진짜. 네. 지금 너무 티 좀 내보세요. 네. 인정 멘트 어떻게 내는 거죠? 예. 카메라 앞에 지금 이제 MBC 방송으로 나가는 본인이 얼굴 나가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금 뭐 스탠딩 하는 걸 해봤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네. 입사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오, 사흘. 네. 진짜 떨리겠네요. 네, 범블비님이 김정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파운드리님은 이름 보고 남자분인 줄 알았대요. 이런 오해를 좀 받나요? 어때요? 네. 이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전화 받아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종종 들었습니다. 말 또박또박 잘하시네. 그리고 YJK님은 카리나 닮았대요. 와, 벌써 사랑한다고 죄송합니다. 코코둥절님이 벌써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벌써 갑자기 사랑 고백을. 네. 이세희님이 MBC에 언제 입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MBC 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MBC가 제 꿈의 직장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자를 꿈꾸면서 MBC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다른 방송사 입사했으면 저는 꿈이 MBC였는데 여기 와서 후회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전혀. 네. 오늘 순서 정할 때 사다리 탔다고 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선 좀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던 게 아. 제가 좀 떠는 게 잘 겉으로 티가 안 나기도 하고 알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은근히 또 내심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해서 첫 번째 순서니까 좀 관심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내심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준비된 기자시네요. 그러니까요. 마중물님이 마봉춘 신입 기자님들은 받아쓰기 기자 되지 마시고 마을 열심히 뛰시면서 발로 뛰는 기자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본인들의 포부를 이제 한 문장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네.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담벼락 앞 달걀의 소리 듣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이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던 말 중에 난 이 세상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그 앞에 깨지기 쉬운 달걀이 있다면 이 달걀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이 높고 단단한 담벼락 앞에 서 있는 작은 달걀의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 시작이네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멋진 말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VV님이 신입의 패기 보기 좋아요 하셨어요. 로라기님이 방송 경력 있으신가요? 묻는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방송 잘한다고? 처음입니다. 네. 네. 졸업은 하셨나요 지금? 네, 졸업 8월에 했습니다. 하시자마자 거의 입사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기자회견을 갔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그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 가서 현장에서 굉장히 정신 없는데 또 다른 기자분들이 되게 능수능란하게 질문도 하시고 또 이렇게 노트북도 두드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직은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란 마음으로 네, 그렇게 좀 적응을 해나가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질문은 해봤어요? 어때요? 네, 질문도 해봤고 저는 이 MBC 기자라는 게 이렇게 좀 큰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뭐 소개를 드리거나 할 때도 MBC 기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듣고 취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항상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미래가 보이네요. 네. 어떻게 미래가 저렇게 밝죠? 네. 똑부러지게 잘할 수가 있죠? 네. 삶은 달걀 최대 몇 개 드시냐고 정철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삼채면 네, 삼채면? 삼채면 한 2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개요? 네. 2개요? 소식하시는 분이네요. 네, 소식. 예. 네. 로라김님은 초심 잃지 마시고 진정한 기자가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똘똘해 보이고 직장생활 잘할 것 같다 파운드리님께서 합격이라고.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예, 시간 얼마 안 네. 남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푸터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저의 초심 앞으로 변치 않고 쭉 유지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은데요. 또 어떻게 기자 생활 해나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5분이 네. 딱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좋은 기자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기자였고요. 네. 자, 이어서 유서영 기자 어서 바로 오시죠.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유서영 기자 두 번째 네. 분인데요. 네.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되고요. 네. 좀 가까이 와도 돼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얼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MBC 수습기자 유서영입니다. 저는 현재 용산, 남대문, 그리고 중부경찰서 출입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그 신입 기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성비가 5대5입니다. 5대5. 5대5. 근데 공교롭게 지금 여자 기자들이 앞에 다 몰려 있네요. 이 사다리를 탔는데 사다리를 탔는데 두 번째로 당첨된 거죠. 네, 오. 맞습니다. 되게 울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러면 수습 기간은 지금 경찰서 출입하게 된 지는 며칠이나 그런 거죠? 지금 오늘이 3일차입니다. 와.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여기 출연하려고 그렇죠. 다 모이신 거군요. 그럼요. 제가 강하게 아, 인권사회 팀장한테 예. 부탁을 해서 출연을 부탁드렸죠. 네. 여기를 출연해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느라 지금 힘든 게 묻어 나오는 아닙니다. 건가요? 네. 데드크로스님 경찰서 출입한다니까 무섭다고. 가보니까 어땠어요? 드나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이제 그 방문자 등록을 하고 경찰서에 첫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에는 정말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경찰분들도 만나고 또 구내식당에서 저는 밥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 형사반장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취재거리를 찾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아직 좀 얼떨떨합니다. 아직 졸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졸업이세요? 저 다음 달 25일에 졸업합니다. 곧 졸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요즘 그 신입들은 딱 졸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취업하는 게 대견해요. 예. 뭔가 뿌듯한 선배 같은 선배미가 지금 뿜뿜하는데. 저는 이제 졸업하고도 한참을 취업에 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러면 다음 달에 졸업식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신입의 방송을 인생이죠. 보고 계시는 팀장님과 데스크와 많은 일진 분들의 성원이 있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저는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설렁탕 드셔보셨냐고 빅보이님께서 아직 안 드셔보셨죠? 설렁탕 안 먹어봤고 어. 저는 그때 갔을 때 닭갈비랑 샐러드가 이제 같이 나왔어요. 샐러드 아. 구내식당에. 네네네. 오. 근데 당시 이제 데스크 반장 형사분께서 너무 밥을 빨리 드셔서 저도 속도를 맞추느라 막 샐러드랑 닭갈비랑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원래 평소에 천천히 좀 먹는 편인가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워낙 형사님들이 밥을 빨리 드시고 또 다른 뭐 조사를 하러 가시니까 거기에 맞추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저 아래 보면 이제 알고 보니 괜찮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모르고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죠? 알고 봐야 괜찮나요? 제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이 되게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기자로서 처음 만나는 유서영이라는 사람은 아 조금 그렇네 좀 불편하네 하다가도 오. 아 그래도 제 기자질 잘해 제 오. 리포트 잘해 제 취재 잘해 이런 말을 듣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 볼매 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볼수록 해석하면 될까요? 매력 있는. 네, 그렇습니다. 범블비님이 유서영 기자님 경찰서 출입하시는 분으로서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 편향되지 않는 그런 취재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다들 명심하겠습니다. 졸업 앞두고 취업하더니 대단하다고. 로라 김님은 유서영 기자 졸업 사진 찍게 해달라고 네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셨네요. 빅보이님이 졸업식에 형사님들이 와주시면 분위기가 아니 그건 좀 네. 네. 아, 목소리가 기자답고 좋다, 멋있다고 YJK님께서 칭찬해 주셨네요. 네. 음. 로라 김님이 기자 되신 오. 이유가 궁금하다고 네네네. 하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타사라서 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 어릴 때 거북선이 이제 한강에서 다시 진도 쪽으로 가는 현장에 어머니랑 체험학습을 갔다가 기자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시민에게라도 뭔가 이렇게 세상의 동향을 전하고 좀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지만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스스로는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돌팅이님이 김지인 선배가 밥 잘 사주시나요? 하는데요. 만난 적은 있나요? 아직 네. 못 만났죠. 아직 만나뵌 적이 없고 아무래도 라인 선배님도 아니시다 보니까 연락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강민승님도 첫 직장 축하합니다라고. 자, 마지막 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네, 뉴스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저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뉴스데스크에서 곧 뵙겠습니다. 네. 유서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딱 끝났고. 네. 자, 이어서 김세영 기자 세 번째 타자로 사다리에 뽑히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오세요. 음. 네. 옷들이 다 정갈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네요. 신입이라서 그런지. 일부러 마련하신 건가요? 오늘 조금 잘 나오고 싶어서. 아, 잘 나와. 이거 오늘 결정된 거 아니에요? 미리 이게 언제가 됐나요? 언제를 평소에도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아. 아직까지는 네. 회사에 네네. 아주 딱 그렇습니다. 신입의 자세가 제대로 네.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다음 분 하셨는데 김세영 기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하게 된 수습 김세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종로, 해와, 노원 쪽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제 가장 공통 질문이 MBC 입사했을 때 기분이 어떻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실감이 많이 안 났던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선배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 막상 좀 그런 좀 포텐 터지는 그런 반응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아. 너무 침착하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예상을 했나요 혹시 합격을? 아니요 예상을 전혀 못해서 그런 반은 약간 합격 예상했던 사람들의 반응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어. 상황에서 일단 대답은 해야겠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해서 선배께서 좋으신 거 맞냐 저쪽에서 뭔가 소리라도 질러주길 바랬는데 네. 리액션이 좀 약했군요. 네, 인사팀 직원은 그게 낙이거든요. 내가 이거 말하면 어떤 반응일지. 네. 약간 두근두근. 네. 좀 죄송했습니다. 좀 불안할 수도 있죠.
뭐지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잘못 전화했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기뻤던 건 맞는 거죠? 네, 정말 그 전화 끊고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많이 오래 준비를 하신 건가요?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취준생 생활을 좀 하신 건데 요즘에 좀 기자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좀 입사 준비하면서 나만의 꿀팁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자 지망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제 성격이 좀 침착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이럴 뭐 불합격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마다 좀 조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조급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새하얘지고 내가 공부했던 것도 좀 많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좀 침착하게 습득을 하고 그 자리에 시험 자리에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웅님이 밝은 웃음을 가져서 좋은 기자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KO님도 인상 참 좋으시다. YJK님도 웃는 게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우리 푸터팬 여러분이 관상을 잘 보세요. 딱 보면 잘할지 못할지 딱 압니다. 쭌쭈닝 기자님 벌써 합격했는데 합격 도장 벌써 꽝꽝 찍고 계신데요. 네. KO님이 마치 수능에서 교과서만 봤어요 하는 느낌이래요. 지금 꿀팁이 좀 너무 정석이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럼 조금 다른 팁을 드리자면 네. 조금 저는 뭐 책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글만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콘텐츠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자는 논술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영화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취준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영화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급하게 질문 들어가지고. 압박 질문 분위기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분위기라고. 지금 신입분들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을 걸고 싶어요. 네, 이렇게만큼 신날 데가 없어요. 폴키님이 신입은 어디나 신입다운 티가 나는군요 하시고요. 개미불장님이 조직에 물들지 말고 진실만을 쫓는 기자가 되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늦잠 자도 침착하게 출근할 수 있나요, 총총님께서? 침착할 수 있나요? 침착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심장은 빨리 뛰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갔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우체국 집배원 분들의 이제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집배원 두 분이 과로사를 하셔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처음 가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제 좀 비도 오고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도 조금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한 상황 속에서 또 첫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좀 적응하고 이제 동시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산도 없었다고. 네,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조금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푸터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자리 떠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기자까지 만나봤고요. 네 번째 기자 모시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그 특이한 이메일 주소가 아주 인상 깊어가지고 로컬이 이메일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맞습니다. 김현지의 네. 현지를 로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네, 현지의 이런 뜻으로 로컬이라고. 일부러 뭐 노린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메일을 지을 때마다 사실 저는 로컬이라는 거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현지라는 이름도 있지만 약간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의미를 좀 담아서 네, 로컬이라고 해봤습니다. 기자분들이 보통 뭐 박대기 기자도 그렇고 그 이메일 주소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을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면 어디 네. 지금? 저는 지금 강남이랑 강동, 광진, 경기 남부까지 맡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아직은 강남 쪽만 돌아가지고 강남 쪽만 해도 하도 멀어서 사실 강남 라인이 택시비 많이 나오기로 약간 기자들한테 그러네요.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회사에서도 멀고. 지금 3일째인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지갑이 털린 건가요? 지금 거의 하루에 25,000원씩은 쓰고 있고 그래도 출근할 때는 좀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지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경찰서는 어떻게 찾아갔어요? 경찰서 사실 뭐 강남 하면은 지리가 조금 그래도 익숙하기는 한데 경찰서 쪽은 좀 가본 적도 없고 좀 무섭기도 하니까 많이 이렇게 안 가봐서 좀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딱 갔을 때 느꼈던 게 정말 나에게 호의를 갖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 그거를 상당히 많이 느낀 3일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확 다가오긴 하네요. 네.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될 텐데. 아니 이제 호의를 갖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호의를 가진 사람을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뭐 지인들,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초면인 그리고 심지어는 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이 말을 붙이고 얘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3일째 되니까 조금 그래도 어떻게 말을 터야 될지 좀 보이나요? 어때요? 제가 그래도 사실 경찰분들은 좀 반응을 많이 안 해주실 때가 있어 인사를 해도. 그래서 조금 3일째 터득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실에 가서 그래도 좀 말을 걸었을 때 흔쾌히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 분들이 몇 명 이제 좀 계세요. 그럼 이제 슬쩍 다가가서 혹시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면은 약간 이제 본인의 이제 하소연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일로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할 말이 많으신지 사연이 많으신지 좀 보게 되는군요. 밤톤 소년단님께서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현지에서 전해드린 김현지였습니다라는 멘트를 기대하시나 봐요. 이 멘트 듣고 싶다 언젠가. 네. 그 포부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기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포부인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실 좀 자주 찾아가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아니에요, 뭐 개인 사정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재차 물어보면 뭐 하소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발장을 안 받아준다, 뭐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줘서 조금 속상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언론이 그래도 이런 분들의 하소연에서 시작을 해서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지 기자는 약간 상담사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빠져드네요. 이렇게. 뭔가 내 속내를 말하고 싶고. 네. 뭔가 털어놓고 싶은 일이 있나 봐요. 네. 이따가 끝나고 털어놓을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네, 마지막 인사 우리 포부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밝혀주십시오. 네. 혹시 어디를 봐야? 가운데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샷 카메라 봐주시죠. 네. 아직 3일차밖에 안 된 신입 기자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현지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김현지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조만간 많이 뵙겠습니다. 네, 김현지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드디어 계속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남자 기자가 기자 김수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처음 일을 하게 돼서 되게 정신이 없는 신입 기자 김수영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김수영 기자 이메일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K-워터였어요. K-워터. K-워터. 뭐죠? 수영의 수를 일단 워터로 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M인데 왜 K죠? 다음 기자 들어오십시오. 아버지가 김씨로 낳아주신 탓에 그 K 그 K. 김워터. 김워터. 이게 뜻이군요. 김워터. 아니 다 사전에 이 이메일 만들 때 좀 추천을 좀 받았다면서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름이 수영이다 보니까 이제 연상되는 게 항상 스위밍 이런 것들이 오는데 다른 방송사에 계신 여러 선배 기자님들도 다 수영 기자님들은 다 무슨 스위밍이 많아서 저는 좀 차별화를 좀 주고 싶어서 수까지만 땄습니다. 수까지만 타고 스위밍 하면 너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래도 MBC에는 동명이인은 없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선배분들 중에서는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계셨는데 퇴사하셨죠, 사실은. 네, 있긴 하셨어요. 네, 오. 네. 목소리 좋다고 마중물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나운서라고. 네. 로라기님이 나이가 나이는 너무 개인 정보인데요. 네. 파운드님이 경상도 분인 것 같네라고 하셨어요. 되게 날카롭네요. 네. 고향이 혹시? 저 맞습니다. 경상도 출신이고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동기 중에 음주 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혹시? 가문은 아니고 음주는 탑이라던 소문이 제가 이미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음주가 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드시죠? 잘 먹는다기보다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동기들이랑 네. 이제 같이 뭐 조금씩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떠들고 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싫겠네요. 아, 그쵸. 네. 빨리 없어져야 다 같이 또 얼굴도 보고 그쵸. 할 텐데. 기자의 필수 자질 중에 하나가 또 좀 음주를 좀 할 줄 알아야 사람들 만날 때 좀 편하잖아요. 네.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미리 연습하신 건 아니죠? 기자로 입사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 난 것 아, 같습니다. 났군요, 그거를. 예. 타고난 간, 뭐 네. 아버님께 감사한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이 일을 즐기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셨어요. 사실 기자 하면은 우리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즐길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인데 그런 걸 담은 포부인 건가요? 네, 많이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최소한 제가 하는 일을 좀 사랑하고 제가 즐겨야 기사도 좋은 기사가 나오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잘 전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담은 포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즐기고 계십니까?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3일 동안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아, 벌써요? 네. 사실 이제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벌써 느낀다고요?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언도 듣고 이제 좀 피드백도 받으면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를 그래도 찾았다는 거네요. 맷집이 좀 있어요. 어때요? 약한데 맷집은 굉장히 약한데. 잘 까먹습니다. 혼난 거. 뒤끝이 없군요. 네. 뒤끝이 없나. 혼나도 잊고 이제 새로 배우면 되는 거고. 페르소나 에고님께서 술대리상이다. 타고난 간이 부럽다. 술대리상은 무슨 상이죠? 네. 안녕님이 합격 비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분은 약간 기자 준비하시는 분인가? 예, 합격 비결 혹시 하나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정형화된 뭐 다른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코스를 제대로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걸 따르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글도 좀 투박하더라도 그냥 다듬어진 글보다는 제 생각대로 그냥 써내는 네. 그런 식으로 임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괴물진님이 수영 씨 수영 잘하시나요?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김수영 기자였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떠나주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나온 것을 보고 계신 만큼 나중에도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뉴스데스크나 아니면 우리 MBC의 프로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절반의 기자가 지나가고 여섯 번째 신입 기자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이강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신입 기자 이강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중부 시청 라인 돌고 있습니다. 키가 몇이시죠? 키가 굉장히 커 저 보이시는데. 182입니다. 와. 네, 제 동기들 저보다 큰 동기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크신 분들이? 크신 분들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합격 소식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제가 사실 액션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합격 그 전화를 끊자 말자 허공에 이렇게 예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스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막 이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고 좀 차분하다는 리액션이 좀 말을 적은 편인데 네, 리액션이 큰 편은 아닙니다. 오, 네. 얼마나 좋았으면 또 허공에 네, 맞습니다. 손을. 예. 이강진 씨 고향은 전남 강진인가요?라고 읽고 싶지 않은데 또 읽게 되네요. 이런 아재 댓글을. 개그를 여기서. 저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이시고. 네. 로라기님이 신인 탤런트 같아요라고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종식님도 목소리 좋다 하셨고 잘생겼다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는 오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합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본인이 MBC에서 딱 기자로 뽑힌 이유. 기자로 뽑힌 이유는 네. 좀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좀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습 기자 생활 뭐 얼마 안 됐지만 네. 느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새로운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랐던 적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보다 넉살이 되게 좋구나. 오늘도 한 형사 과장님과 또 다른 팀장님께 저 오늘 뉴스 프리데스크 나오니까 꼭 시청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다니 대박이다. 훌륭합니다. 꼭 지금 네.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름 석자라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죠. 설마 이름을 모르?
이강민 팀장님. 이강민 아, 팀장님. 네. 네. 팀장님 보고 계시면 다시 보기라도 꼭.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름이네요. 네, 저랑 되게 이름이 비슷하고 아.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대해주셔가지고 오.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참 훌륭하네요. 목소리가 테너 같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분인데 사투리가 없는 것 같다고 파운드리님이. 제가 열심히 고쳤습니다. 고치신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19살까지 부산에 살아가지고 사실 아직도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는 엄청 사투리를 심하게 씁니다. 네. 이계국어라고 하죠 보통. 네, 맞습니다. 전화 오면 확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네, 요즘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입사를 하고 수많은 선배님들, 동기들, 그리고 취재원분들, 경찰분들께 만나면서 갑자기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고 뭔가 얼굴도 다 외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갑자기 한꺼번에 정보가 막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네. 느낌일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총총님이 예의 바르고 목소리 멋지고. 감사합니다. 안녕님이 3일차 기자로서 지망생한테 이분 지망생 맞네요. 지망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라고. 자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동 중이거나 뭐 집안일 할 때 저는 MBC 라디오 미니로 정말 정치 시사 라디오를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것이 면접이나 필기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중간 중간도 쉬지 않고 항상 네, 귀를 열어두고. 그러네요. 네. 될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사회팀인가요? 라고 심은정님이 물으셨는데, 네, 지금 수습기자는 다 인권사회팀 소속인데 어느 라인에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네, 중부 시청 라인에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10명이 막 지금 오니까 지금 약간 혼돈이 오네요. 네.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약자의 편에서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포부를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네,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7번째 럭키세븐 차현진 기자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MBC 신입 기자 차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남, 광진, 경기 남부 라인 맡고 있습니다. 네, 남쪽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차현진 기자. 네. 수습생활 요즘 어떠세요? 할만하신가요?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프로다라는 또 생각도 와. 있고 또 이제 실전이니까 네, 그 돈을 받는 입장에서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정신 부여잡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따로 돈 안 주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나중에. 차규명님이 차씨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빅보이님이 긴장 풀어요 하셨는데, 오늘 내내 취재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 오늘은 경기 안성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왔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제가 아무래도 처음 취재 현장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취재원을 만났을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게 뒤돌아보면 또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이거 빠졌네 이러고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한 3-4번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취재원분도 이제 좀 귀찮으신 나머지 좀 저에게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부터 아예 질문 내용을 가다듬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느낀 게 많아요. 예. 미자님이 MBC에서도 럭키세븐 되시길요. 다위즈는 내가 다 떨린다고 얘기를 하고 정신부여잡고 하는데 순수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지금. 네, 황금방울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밥 사주는 약속 꼭 지키래요. 예. 로라김님이 존경하는 언론인이 있나요? 라고 보셨어요. 존경하는 언론인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어렵다. 질문이네. 네, 아니면 박성재라고 하시죠. 뭐라도 해야죠. 꿀팁인데요.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저는 사장님 또 존경합니다. 예. 이전에 사장님 나왔던 그 뭐 영화 이런 것도 봤었어요. 맞아요. 네. 잘 받아 먹네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빅보이님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아낼 때까지 악착같이 취재하실 것 같다라고.
그 포부에 공감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네네. MBTI가 MBTI는 ENTJ입니다. ENTJ는 공감을 잘 못하는데 저도 어떻게 그 사실은 좀 어렸을 때는 너 약간 공감 능력 없어라고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약간 공부를 하면서 좀 기자로서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취재원한테도 그렇고 이게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다짐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포부도. 네네. 차현진 기자의 말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부 한마디 듣고 네, 이제 포부. 할까요? 우선 성실하고 또 정직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역량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투팬 여러분, 차현진 기자가 어떻게 역량 쌓고 있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8번째 신입 기자 구나연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오면 돼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름표가 제가 없는 것 이름표를 같아요. 놓고 와서. 괜찮아요. 계속 우선- 이름을 말씀하세요. 저기 앞에 구나연 기자 있어요.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입 기자 구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포부부터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꽉 물고 놓지 않는 기자가 되겠다. 뭔가 집중해서 하나의 사안을 끝까지 파고 들겠다 이런 포부인 건가요? 제가 3일 동안 수습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든 사건이든 물고 놓지 말아야겠다고 느껴서 저렇게 포부를 쓰게 됐습니다.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포부를 쓸 때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현장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형사 과장님을 만나 뵀는데 처음에는 제가 가도 뭐 이것저것 말도 안 해주시고 하시다가 제가 그 앞에 계속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와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고 좀 얘기도 던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든 진득하게 한 자리에 이렇게 꽉 물지 않고 놓지 않고 있어야 뭐가 생기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VV님이 저 물어주세요라는 무슨 말씀? 아니, 적당히 하셔야죠, 여러분.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자님이 똑부러지게 생기고 이뻐요. 응원드립니다 하셨어요. 로라김님도 꽉 물어 놓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심은정님 개기자가 되겠다는 확실한 포부냐고. 네. 피라냐 같은 기자가 되주시라고 피라냐. 물리 이나님 지금 네. 무는 거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꽂히셨어요. 기자가 되어보니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오. 무엇인가요? 하고 안녕님이 네. 물으셨습니다. 우선 좋은 점은 어느 분한테든 뭔가 질문을 할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많이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막 길 가다가 좀 뭐 여쭤보고 싶어도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내가 저분한테 뭘 여쭤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기자인데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전 취재상으로 프리데스크 방문이 2번째라고 들었어요. 언제 네, 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처음 사연이죠? 뵙는데? 뵀는데 마스크 쓰고 있었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여기 기획취재팀에서 리서처를 했는데 아! 여론조사 관련해서 장슬기 기자님 방송하실 때 여기 와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셨구나.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요. 두목님이 컵도 챙겨주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컵도 네, 받아가시고. 머그컵 주셔가지고 네. 와, 잘 감회가 쓰겠습니다. 새로우시겠다. 그땐 참관하다가 지금 출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사실 그때 진짜 보면서 나도 꼭 기자가 돼서 저 좌석에 앉아야지라는 생각을 에이,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그때 그랬다고요? 네, 에이, 진심입니다. 진짜요? 오, 대박. 네. 저희가 왠지 키운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오늘 좋은데요? 뿌듯하네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1년 정도 졸업이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 지금 2학기 남아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학교랑 모르겠습니다. 병행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일단 휴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학기를 마무리를 할지. 네. 그럼 졸업장과 맞바꾼 취업인가요? 근데 제가 고졸이어도 받아주시는 건지. 시가 참 열려 있네요. 네. 아니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근데 좀 기분이 또 취주와 취업 준비하는 동기들도 있어서 취업 됐을 때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친구들은 이제 뭐 고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참 행복하고 하면서도 친구들도 얼른 다 잘 돼서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자, 구나연 기자 꽉 물고 놓지 않는 기자가 되기를 우리 푸드팬 여러분이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네. 꼭 놓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부 잠깐만 네. 한마디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저기 많이 물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빨리빨리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근데 박재훈 기자가 올 수 있나요? 맞나요? 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확인 한번 자,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이 류현준 기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입기자 류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와 해와 북부 라인에 배치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아이디가 쿠키를 좋아하시는 쿠키 편이신가요? 반죽을 좀 많이 닮았다고 해서 쿠키 반죽이요? 그리고 쿠키 반죽 닮은 건 뭐예요?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얼굴이 느낌인데, 하얗고. 아니, 보통 이메일 이제 만들 때 뭔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아이들도 이런 메일을 같이 쓰는 건가요? 다른 아이디들은 아직 이렇게 안 하지만 앞으로 만들 아이디들은 좀 이렇게 해볼까. 네. 그렇군요. 네. 와우. 하루하루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길게 잡는 것보다는 하루에 제 충실한 기자가 되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루하루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또 재빠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예요. 사실 작심삼일이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일이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꼭 본인이 목표한 그걸 잘 지키길 바라겠고요. 다들 야구 선수와 이름이 비슷하다. 혹시 형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주변에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심지어?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네. 네. 준비된 기자. 준비된 기자. 네, 사원증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좀 궁금해요.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감정으로 이겨내겠구나. 이 느낌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이거군요. 미자님이 류현준 기자님 뉴스 반죽도 잘 만드셔서 명품 쿠키 같은 기사로 탄생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문장이네요. 이거 계속 기자 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의 뒷모습님은 착해 보인다고 너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도 많이 착한. 예, 그래요? 네. 저도 저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되게 미워하던데. 네. 러블리나님이 생활력 강한 기자였으면 좋겠어요. 면허는 있으신지라고 묻는데요. 제가 운전면허가 아직 유일하게 없어서. 어떻게 러블리나님 어떻게 하셨죠? 면허가 없는 게 보이나요? 네. 이런 질문을. 네. 조만간 따셔야겠네요. 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은정님은 하루하루도 좋지만 계속 심층 취재하는 기자가 되셨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또 포부를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좀 수습 생활 좀 3일 됐지만 좀 어때요? 해보니까. 일단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반전이 있어요. 네. 계속 들어봐야 돼요. 네. 끝까지. 집중하게 되네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일단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취재도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취재랑 대화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들을 모으는 게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취재를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대화의 다른 점이 그럼 대화는 어떻고? 대화는 좀 상대방의 기분을 좀 배려도 하고 좀 정보 교류부터는 이제 감정 교류가 큰데 취재라는 거는 정보 교류라는 목적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더 많이 끌어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방향이 보이나요? 아직까지 그 방향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찾으라고 수습 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수습할 때 이제 배우라고 있는 거니까. SHU님이 이렇게 풋풋한 목소리들이 고참 기자가 되면 다들 매서워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닌 고참도 있습니다. 여기 성지영 기자가 딱 보이잖아요. 예. 저희 팀원들과는 아무 생각이 다를 그런가요? 거예요. 팀원이 안 돼가지고 또 그렇군요. 네. 꼭 해보고 싶은 취재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부 안에 사회팀 안에서
꼭 사건 사고를 단독으로 한번 물어오는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 않았을 아이템들을 오호. 저로 인해서 뭔가 세상에 빛을 보게끔 하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쿠키 반죽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포부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벌써- 대장정의 벌써 마지막 10번째 네, 기자. 마지막 10번째 기자. 박재웅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스크는 벗어주시고. 예, 네. 예. 네. 뭐 사정이 있었나요? 못 올 뻔했나요, 여기를? 현장에서 아. 뒤늦게 합류한다고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대박이네. 뭐 취재하다가 왔나요? 그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네. 지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도봉동 쪽에서 왔다고 도봉동 말씀드릴 수 쪽에서. 있겠습니다. 오호. 망금 도봉구에서 돌아온 네, 박재웅 기자입니다. 근데 곧 나올 기사에 뭐 본인 목소리나 멘트가 이렇게 녹아져 나올 예정인 건가요? 선배의 판단에 따라서 선배 모르겠습니다. 판단.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취재하고 온 팩트가 들어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저희는 바람잡이니까 네. 좀 이따 확인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박재웅 기자 멘트나 뭐 이런 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 많이 뭐 5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많이 기다리진 않았겠네요, 다행히. 예. 지금 엄청 초조해하면서 혹시 늦을까봐 이게 또 아. 생방송이기 때문에 늦으면 또 민폐가 되기 때문에 네네. 빨리 왔습니다. 네. 이 박재웅 기자가 스포츠 기자로 이번에 뽑힌 기자거든요. 10명 중에 유일하게 스포츠 기자인 네. 건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뽑힌 스포츠 기자예요. 네. 몇 년 만에 뽑힌? 기다리던.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다음에 이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4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포부가 선수들보다 직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선수들보다 많이 뛰는 그런 스포츠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원래 스포츠 기자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어쩌다가 한 거라. 네. 네. 어떤 종목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축구를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압도적으로. 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 이게 또 편파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호불호는 있을 수 호불호는 있어요. 제가 사실 메일 주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제가 네. 여러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네. 호날두 선수도 좋아하고.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메날두라고요. 메날두. 이제 메시와 호날두를 결합한 이제 어디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고 메일 주소를 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마중물님 도봉구의 스포츠는 아니고 지금 이제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니라 인권사 아이템에서 같이 수습을 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라인에 지금 저는 마포 경기북부 라인인데 오늘은 사정에 따라서 제가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로라기님이 인터뷰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이승우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승우 선수가 나중에 좀 더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은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K리그 복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무 전망하시나요? 스포츠 기자로서. 사실 이승우 선수가 곧바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수원 FC에 녹아들어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가진 스타성을 활용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찐팬이시네. 빅보이님이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 앉은 키가 굉장히 크다고. 제일 장신인 것 같아요. 네. 기자 중에. 예, 키는 한 190 되나요? 189cm. 와, 네. 야, 좀 위에서 이렇게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잘 보이겠네요. 선수들의. 저 갑자기 저 예전에 배구 취재 갔을 때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눈높이가 안 맞아서 굉장히 혼났는데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럽네요. 네, 그런 거는. 눈높이가 맞네요. 같은 팀에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선배 중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 사실 태어나면서 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예. 심지어 같은 부서에 신재훈 기자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많이 배우실 수 있겠네요. 마중물님이 신입들이 신입들답지 않게 너무 당당하고 말들을 잘한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스포츠 기자 원래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예, 저는 2002 월드컵 키즈여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팠는데 이제 그 스포츠 뉴스 현장에서 이제 중계나 보도를 하시는 걸 보고 스포츠 기자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와, 그럼 이 한 길만 계속 바라보고 달리시나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스포츠 기자라는 직군이 많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도전해보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했는데 딱 됐습니다. 그럼 합격됐을 때 정말 좋았겠네요?
놀랍게도 딱 2022년에 이제 많은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순간들, 그 현장에서의 제 모습이 그려지면서 진짜 저도 막 다리도 풀리고 막 그랬습니다. 조만간 겨울올림픽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월드컵 다 이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월드컵을 그러네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입사 첫 해에 뭐 대박이네요, 정말. 예.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짧게.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스포츠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날에 우리 박재영 기자가 딱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라고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 야, 소름 돋는다. 상상하니까. 네, 오늘 10명의 신입 기자와 함께 여러분께 우리 보도국의 파릇파릇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너무 즐거웠는데. 그러니까요. 예. MBC 뉴스의 미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방까지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신입 기자들의 활약도 여러분 사랑스럽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